네, 김희준 교수님의 탈핵 강연을 여러분들의 우레와 같은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분들을 매일 만나는 사람이라서 얼굴로 맨날 얼굴 보는 사람들인데 그분들을 마피아라고 부르는 거가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오늘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거나 오늘은 저도 용기를 좀 내서 핵마피아 이렇게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라고 합니다. 한국이 왜 탈핵으로 가야 되냐라는 걸 말씀을 드릴 거고요. 두 번째는 한국 탈핵 가능하다라는 거죠. 전 국민이 우리나라 원전 없으면 살기 힘들 거다라고 보고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한국 탈핵이 왜 가능한지를 설명하는 그 두 가지 얘기만 간단하게 오늘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화력발전소하고 다른 점은 연료만 다르죠. 화력은 보통 석탄, 석유, 가스 이런 걸 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료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소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연료 한 번 집어넣으면 4년 동안 탑니다. 대단하죠. 한 4.5m 정도 되는 가느다란 파이프가 있고요. 그 안에 우라늄 펠렛을 쫙 일렬 종대로 집어넣습니다. 이걸 해결료봉이라고 하는데 해결료봉 한 6만 개 정도, 5만 개 정도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그런 다음에 밖에서 중성자를 가지고 이걸 때리면 그 안에 있는 우라늄이 팍 깨지면서 중성자 3개가 튀어나옵니다. 이게 옆에 있는 다른 우라늄을 또 깨거든요. 그리고 또 옆에 있는 다른 우라늄을 또 깨거든요. 이렇게 연속적으로 반응이 일어납니다. 우라늄이 팍팍팍팍 깨지면서 중성자가 튀어나오면서 거기서 열이 나는데 그 열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연료 한 번 넣으면 4년 반 동안 하루 24시간 물을 끓이죠. 대단한 에너지입니다. 무슨 불이 4년을 타요. 4년 반 후에 힘이 좀 빠지면 그 다음에 이제 밖으로 꺼냅니다. 아직도 계속 뜨겁습니다. 그래서 원자로마다 물통 하나씩 만들어 놓고 거기서 찬물 집어넣어서 이걸 식혀야 됩니다. 얼마 동안 식혀야 되냐? 이게 문제입니다. 최소 10년 이상 식혀야 됩니다. 무슨 죄를 10년 동안 식혀서 꺼요. 대단합니다. 10년 후에 이게 다 식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이제 다 식었으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갖다 버리면 되나요? 아니에요. 여전히 방사능이 너무 많습니다. 맨눈으로 사람이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건 따로 보관해야 됩니다. 10년 후에 다 식힌 다음에 밖으로 꺼내서 따로 보관해야 돼요. 이 장소가 바로 고준위 방패장입니다. 얼마 동안 보관해야 되냐? 이게 문제입니다. 최소 10만 년이에요. 10만 년 동안 안 깨질 방을 만들고 거기다가 보관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인류에게 그 기술이 없어요. 10만 년짜리 방패장 만들 기술 없습니다. 제가 경주에서 왔습니다만 경주 방패장 해봐야 50년 정도 안전하게 보관할 것 같아요.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할 기술 없어요. 우리 인간에게 없어요. 한국뿐 아닙니다. 전 지구상에 이걸 만들 기술이 없어요. 우리나라 지금 현재 30년이나 됐기 때문에 원자로에 붙어있는 이 물통이 거의 꽉 찼습니다. 꺼내야 돼요. 근데 꺼낼 데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작년에 만든 게 사용후 해결료 공론화위원회를 만든 겁니다. 그러면 기술도 없는데 공론화위원회 모여서 얘기하면 뭐해요? 뭘 얘기하자는 거예요? 굉장히 곤란한 문제죠. 그래서 기술을 살펴보니까 10만 년짜리는 못 만들어도 50년짜리 만들 수 있대요. 50년짜리. 그래서 그 50년짜리 방패장, 고준위 방패장, 그거 어디다 만들까? 그거 논의하기 위해서 만든 겁니다. 그 위원회 지금 3달째, 4달째 지금 활동 중인데 그걸 논의하는 겁니다. 어디다 만들면 좋겠어요? 이 50년짜리? 여러분 의견 있으세요? 저는 의견이 있어요. 서울에다 만들고 싶어요. 왜냐하면 서울이 전기 제일 많이 쓰니까. 그리고 여태까지 전기 만드는 과정에서 한 번도 고통당해 본 적이 없잖아요. 돈만 냈지 않습니까? 그러니 서울도 한 번은 부담을 갖는 게 맞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2,000개의 고준위 핵폐기장, 이거는 무조건 만들어야 돼요. 그 중에 첫 번째 고준위 핵폐기장을 어디다 만들 거냐, 그걸 가지고 올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서울에 오면 여러분들은 찬성하시겠어요. 아마 그럴 거로 좀 믿는데 그 외에 다른 시민들이 굉장히 반대할 거예요. 그걸 설득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 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갖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들만 희생시켜요? 서울 시민도 한 번쯤은 당번해야죠.
그래서 이 원자력 발전소는 후손들에게 엄청난 죄를 짓는 거다. 그렇게 봐야 돼요. 만약 거기서 사고 나면 우리 후손들이 죽습니다. 이건 우리 인간성에 맞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 지금 결혼하시고 애 키우고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애들 어떻게 키웁니까? 더 맛있는 거, 더 좋은 거, 몸에 좋은 거, 미래를 위해서 좋은 거, 그거 애들한테 주잖아요. 부모들은 좀 희생하면서. 그게 바로 인간성이에요. 내리사랑입니다. 그러나 원자력은 그렇지가 않아요. 전기 혜택은 우리가 다 받으래요. 그리고 골치 아픈 쓰레기는 후손들에게 주는 거죠. 영원히 자식들에게 그 부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원래 우리 인간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보십시오. 일본 땅에 몇 프로 정도 오염됐습니까? 70%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쿄를 포함한 이 고농도 오염 지역의 농도, 이 넓이, 이거 딱 남한 넓이입니다. 지금 편서풍이 불었기 때문에 실제 고농도는 이렇게 됐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거든요. 아마 이렇게 됐을 겁니다. 하는 방향에 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가 지금 땅이 오염이 된 거죠.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 지도는 굉장히 많은 걸 의미합니다. 첫 번째, 일본 땅에 70% 오염됐다. 즉, 일본 농산물의 70%가 오염됐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거는 곧바로 일본 밥상의 70%가 오염된 겁니다. 반찬 10개 중에 7가지. 밥 10그릇 중에 7그릇이 세슘에 오염된 거예요. 그 오염된 밥상을 3년 내내 받은 겁니다. 일본 국민들 전체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여기 오염이 좀 안 돼 있는 걸로 되어 있는 이 지역에 살고 있다. 어때요? 피폭돼요? 됩니다. 왜냐하면 일본산 농산물 전국 유통이니까. 오염 안 된 지역에 사는 사람들도 음식을 통해서 피폭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17년 동안 매일같이 방사능에 오염된 식품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건강하게 산다는 거 생각하기 힘들죠. 일본 국민들의 피폭량 저는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 방법 없어요. 방법 없습니다. 핵사고가 난 다음에 땅이 오염된 후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 고농도 오염 지역의 땅 넓이, 이게 딱 남한 넓이거든요. 이건 뭘 의미합니까? 한국에서 핵사고 나면 남한 전체가 고농도 오염 지역이 된다. 일본은 밥상에 70%가 오염됐지만 한국은 100% 오염된다. 이걸 의미합니다. 이런 일이 한국에서 일어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대책 있나요? 불가능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전 국토를 50cm 두께로 모두 갈아엎어요. 그리고 바다에 집어넣습니다. 그 밑에 속살로부터 다시 농경사회를 시작해야 돼요. 불가능하죠. 그래서 한국에 핵사고 나면 대책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냥 300년 조용히 기다려야 됩니다. 전 국민이 이민 간 후 300년 후에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른 건 다 잊어먹더라도 꼭 이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핵사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민 가야 돼요. 농담 아닙니다. 이민 가셔야 돼요. 전 사실 일본에 가서도 그 얘기했습니다. 재작년에 일본의 의사단체에 저를 불러줬어요. 강의하랍니다. 이거 내놓고 얘기했어요. 의사들 한 100명 앉혀놓고 많이도 모아놨어요. 의사 100명 모으기 힘듭니다. 대단한 조직이에요. 그분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일본 여기 사는 거 위험합니다. 여기서 건강한 아이들 낳고 키우는 거 불가능합니다. 모두 이민 가세요. 그래버렸어요. 그랬더니 다시는 안 불러줘요. 해양오염지도 한번 봅시다. 여기서 오염수가 나오고 있죠. 지금 한 5개월 만에 이만큼 갔다라고 돼 있죠. 구글이라는 데서 했는데 이거 맞습니다. 해양학자한테 물어보니까 이거 한 바퀴 도는데 몇 년 걸리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5년 걸린다 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나라 근해 오염 안 돼 있죠? 태평양 오염돼 있죠? 일본 땅 오염돼 있죠?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일본에서 난 농산물, 그 농산물을 가지고 만든 가공식품, 그리고 태평양에서 나오는 수산물들, 이거는 오염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다 되면 돼요. 그걸 뭐라고 불러요? 탈핵이라고 합니다. 한번 합시다. 탈핵.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네. 동의하셔야 됩니다. 안 그럼 저랑 싸웁니다. 여기서.
엄청난 속도로 증가하는 노란 건 뭐예요? 태양광이에요. 빨간 건 뭐예요? 그 모양 그 꼴이죠. 20년 전부터 점점 줄고 있죠. 한눈에 딱 봐도 사양산업이죠. 뭐예요 이게? 원자력이에요. 밤새 찾았어요. 원자력만 하고 재생가능 에너지 아예 안 하는 나라 한국 말고 또 있나? 찾아봤어요. 없어요. 지구상에 없어요. 아예 없어요. 한국뿐이에요. 중국이 좀 하는 걸로 돼 있죠. 원전 좀 짓는 걸로. 중국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나라 원자력 몇 프로예요? 30%. 화력 70%. 중국은 원자력 몇 프로예요? 2%. 이 2%의 10배 재생가능 에너지로 해요. 20%를. 전세계 풍력 1등 중국이에요. 태양광 4등이고 우리랑 완전히 다릅니다. 인도도 마찬가지예요. 한국뿐이에요. 재생가능 에너지 아예 안하고 원자력만 하는 나라 한국뿐입니다. 이거 아예 계속 안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적표가 어떻게 됐냐. 각국 재생가능 비중 한번 보십시오. 전세계 평균이 얼마예요? 전세계 평균이 얼마예요? 20%예요. 이미 지구상에서 만들고 있는 전기 전체 중에 20% 재생가능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 중에 절반이 원자력입니다. 원자력 11%. 이미 원자력의 2배의 전기를 재생가능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부터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슬란드까지 쭉 한눈에 봐서 잘 사는 나라. 이름 긴 나라들 잘 살아요. 이 나라들 보세요. 어때요? 다 10%가 넘어요. 못 사는 아시아 나라 어때요? 모두 10%가 잘 안 돼요. 잘 사는 나라일수록 재생가능이 많습니다. 못 사는 나라일수록 적습니다. 그 중에 꼴찌 누구예요? 대한민국이에요. 몇 프로? 1.9%. 야, 이거 많네. 이렇게 생각하고 일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이 중에 1.5%가 쓰레기장에서 나와요. 재활용에서 나와요. 재생가능 에너지, 자연에너지, 순수한 의미의 재생가능 에너지 몇 프로? 0.4%. 전 세계 꼴찌, 그냥 꼴찌, 헛꼴찌. 경쟁자 없어요. 그냥 꼴찌.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계속해서 재생가능 에너지에 대해서 안 된다, 너는 안 된다. 그러고 있죠. 여러분이 들은 얘기 뭡니까? 비싸다. 간헐적으로 나온다. 전기 별로 안 나온다. 전기 질이 좋지 않다. 바람 안 분다. 태양광 없다. 땅 좁다. 별 얘기를 다 해요. 안 되는 조건만 가끔 얘기하죠. 그 대신에 모든 영광은 누구에게 돌려요? 원자력에 돌리죠. 여러분 많이 들으셨죠? 깨끗한 에너지, 미래 에너지, 청정 에너지, 그린 에너지, 값싸고 안전하고. 그러나 이 원자력 전 세계에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습니다. 이미 사양산업인 지 수십 년 됐어요. 안 합니다. 한국 사람만 그 질문을 해요. 원전 없이 살 수 있냐? 그 질문은 한국어로만 돼 있어요. 질문 자체가 웃기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돼요? 탈에 남들 묻어가면 돼요. 그거를 전문용어로 컨닝이라고 해요. 컨닝해야 돼요. 연구하면 안 돼요. 연구만 하면 똑같은 결론 나옵니다. 원자력 해야 된다. 이건 안 된다.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연구 제발 좀 하지 말고 그냥 100개 쓰란 말이죠. 100개라고 그냥. 결론 갑니다. 핵 사고 한 방으로 나라 망합니다. 우리나라 어디로 가야 돼요? 탈핵 가야 돼요. 그리고 그건 가능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세계적 추세를 따르면 돼요. 얼마든지 가능하다. 이 말씀입니다. 한번 외치고 싶죠? 합시다. 탈핵! 가능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고편을 만들었습니다. 함께 보시고 제작 발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세요. 뭐 하십수라고 하고요. 아니 용자 없이 압수해가고 있잖아 지금. 네? 직권 남용이 직권 남용. 이런 정신병자분들도 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떤 돌발상이 있을지 모릅니다. 근처가 되는 부분이고. 그렇게 돼서 정말 어려움을 처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의롭다고 생각하는 한 일이니까 그거는 감수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했고 그리고 제
거를 같이 짊어질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네, 안녕하세요. 용감한 다큐멘터리 흑마피아 만든 김한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전 영상을 만들면서 미래함을 떠올렸습니다. 경주 방패장을 떠올렸고 방사능 먹거리 공포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2차 에너지 기본 계획으로 앞으로 또 계속 지어지게 될 핵발전소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후쿠시마가 일어난 지 3년 됐습니다. 3년이 지났지만 사실 우리의 현실은 그닥 변한 게 없죠. 더 이제 공포스러운 미래들을 절감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은 인류가 공멸할지도 모른다는 그 절박함이 계속 들게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팀 2014년 3월 31일. 박수. 다음은요. 네. 네. 또 액션 플랜 팀의 한 분 이송용. 네. 내용은 위와 같습니다. 어떤 절대적인 사명의 그런 소임을 한다는 생각으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겁지 않고 유쾌함과 즐거움을 잃지 않는 그런 퍼포먼스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해요. 핵마피아 2단 열차의 격파! 핵마피아 2단 열차기 격파! 네, 감사합니다. 조심합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야마나타 텍스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분이든 나오셔서 여기 있는 핵마피아 함께 풍선을 터뜨려 주시고, 네, 그렇게 고사를 한 저희 이 탈핵 전사님이시잖아요. 저희 영화에도 큰 힘이 되고 생각합니다. 네, 전사이신 김희준 교수 어떤 분도 다 참석해서 같이 하는 자리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거든요. 네, 미라 씨 음악 좀 하세요. 와, 원점비가 네, 하나 터졌습니다. 해결됐습니다. 네. 원정민이 탈핵! 네, 박수. 네. 뜨겁게. 박수 좀 치면 좀 잘 먹히지 않을까요? 우리 연기로. 우리 집에 영원 생일도 있을까?